독일 귀신의 집. 해외 사연인가? 오호, 독일 귀신의 집이라. 2014년 12월. 동네 사람들이 예배도 보고 친목도 쌓는 평범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누군가를 보면서 수군대고 있어요. 저 사람 언제부터 나온 거야? 미국에서 왔다던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 교인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이 사람,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김여인입니다. 이 김여인은 20살짜리 아들 그리고 18살짜리 딸을 데리고 하늘에서 정말 뚝 떨어진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여인의 아들, 딸들이 성격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아이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피아노도 가르쳐주면서 순식간에 이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형 누나, 교회 오빠, 교회 언니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에 관심 많은 엄마들이 하나 둘씩 김여인에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엄마들이 바로 홍 씨와 정 씨였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면서요. 거긴 애들 키우기 어때요? 아, 유학에 관심 있으시구나. 저는 유럽을 생각하고 있는데 독일을 추천해요. 거기 가면 대학까지 무상교육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세상에, 그런 건 다 어떻게 아세요? 저도 저희 애들 독일로 유학 보내려고 알아보던 중이었거든요. 그 순간 정 씨와 홍 씨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동생들도 그 독일 유학 한번 생각 한번 해봐. 김여인의 현란한 말솜씨에 홀린 홍 씨와 정 씨, 마음이 슬슬 흔들립니다. 사실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이죠. 근데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독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아휴, 내가 그 낯선 미국 땅에서 10년 넘게 버틴 사람이야. 안 그래도 독일 가면 거기 가서 호텔 운영하면서 1층에는 한식집 차리려고 현재 사업비자 차려줄 그 변호사도 내가 다 구해놨어. 어우, 많이 넓으네. 그리고 김여인은 홍 씨랑 그 정 씨에게 뭔가를 슬쩍 보여줘요. 근데 내가 하나 보여줄 게 있는데 바로 김여인의 통장이었습니다. 속에 얼마야? 10, 100, 1000, 10억. 놀란 홍 씨와 정 씨의 손을 잡고 김여인이 차분하게 얘기를 하죠. 내가 사정이 있어서 돈이 좀 묶여 있어요. 근데 그거 금방 풀리면 교육이든 사업이든 도와주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같이 가요. 감사해요, 언니. 근데 대신 초기 비용이 좀 필요한데 얼마나 달 월세랑 비행기값? 이 정도는 될 거야. 뭐 그 정도야. 조금 준비할 수 있죠. 그럼요. 결국 홍 씨랑 정 씨는 김여인을 따라 독일로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와. 진짜네. 그렇게 2015년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는 김여인, 홍 씨, 정 씨 이 세 가족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김 씨는 술츠바우라는 동네에 미리 저택을 구해놓고 가족을 다 데리고 갔어요.
가운데 좀 모여볼까요? 네. 좀 웃어야죠. 좀 환하게 웃어볼까요? 네. 좋아요. 자, 그리고 빨리 와요. 잠깐만. 김여인과 김여인의 아들, 딸, 네. 그리고 홍 씨와 홍 씨의 두 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 씨와 정 씨 남편, 그리고 두 아들까지 이렇게 독일로 다 같이 넘어온 인원은 총 10명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6주 뒤 이 10명 중 한 사람은 싸늘한 시신이 되고 뭐야? 그리고 한 사람은 살인자가 야, 한 달 반 만에. 오. 대체 그 6주간 이 세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독일에 도착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김여인이 집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람이 그러던데 예전에 누가 우리 집 지하실에서 목을 맸었나 봐. 그래서 이 저택이 사실 이 동네에서는 귀신이 나오는 집으로 아주 유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가족들에게 정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가위가 눌리는 건 당연하고요. 창문에서 흰 그림자를 보거나 저게 뭐야? 너도 나도 벽에서 핏물이 흘러내리는 현상을 봤다는 겁니다. 그 후로 비극이 시작됩니다. 다들 나와! 다들 나오라고! 나와! 이래요? 여기 좀 잡아, 여기 좀! 왜 이래요? 가족들이 나가보니까 김여인이 거실에서 누군가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정 씨의 13살 난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마구 몸부림을 치는 아이를 본 정 씨 부부가 깜짝 놀라서 달려갔어요. 아니 내가 잠을 자다가 뭔가 이상해서 눈 뜨니까 귀신이 날 보고 있는 거야. 뭐야, 갑자기. 이 집장을 들이대니까 그 간악한 것이 여길 들어갔어. 아가 정신 차려봐. 정신 차려. 그러니까 이 정 씨 아이에게 귀신이 씌었다는 거예요. 김여인은 귀신을 쫓을 방법을 안다면서 아이에게 막 사탄은 나가라! 나가라! 하지만 김여인의 지시대로 퇴마를 하겠다며 소금을 뿌리고 온 가족이 돌아가며 아이의 등을 때렸는데도 아이의 이상 증세는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김여인은 가족들을 모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저희한테 씌인 귀신이 우리를 다 죽일 거야. 한국으로 보내. 네 언니. 언니 말씀 다 따를게요. 우리 아이만 좀 살려주세요. 결국 정 씨는 작은 아들을 한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다음 날 김여인은 아이의 아빠이자 정 씨의 남편을 불러냈어요. 자네 아이를 한국으로 보내긴 했지만 영 불안해. 그러니까 자네가 한국으로 가서 아이를 위해서 특별 기도를 좀 해줘야겠어. 내가 키우던 고양이가 아주 영물이거든. 걔를 찾아서 같이 기도해. 그러지 않으면 당신 아내고 아들이고 다 죽을 거야. 아이가 귀신이 씌인 것을 보고 겁을 먹은 정 씨의 남편 역시 김여인의 말을 따라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사건이 또 터집니다. 귀신! 귀신이야! 귀신이 들렸어! 이번에는 홍 씨의 14살 난 작은 아들에게 귀신이 들린 거예요. 몸을 뒤틀며 비명 지르는 아이를 보고 홍 씨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았고. 그 아이도 곧 한국으로 돌려보내지게 됩니다. 이제 술츠바오의 집에 남은 인원은 7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김여인은 이겨내야 한다면서 가족들과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했죠. 김여인이 목격한 귀신과 귀신이 씌인 아이들의 이상 행동. 정말 독일 슐츠바우의 저택에 귀신이 들린 걸까요? 그렇게 다들 겁에 질린 채 지내던 중 김여인에게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네? 나가라고요? 아니, 전이랑 말이 다르잖아요. 7명이 된다면서요. 뭔 소리야? 김여인이 전화하는 상대는 누굴까요? 7명으로 인원수를 맞춘 건데. 이 집을 구해준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이 귀신 소동 뒤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실 김여인이 독일에 집을 구할 때 중개인에게 같이 살 인원이 7명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3명이나 많은 10명이 왔으니까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 위반이라고 항의를 한 거죠. 그래서 김여인은 그간 집에 귀신이 나타났다. 귀신이 쓰였다면서 쇼예요. 정 씨와 홍 씨의 아이들을 내쫓아서 아하. 인원을 줄이려고 했던 거예요. 와, 주작이었어. 하지만 그렇게 억지로 인원을 7명으로 줄였는데도 부동산 중개인이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를 한 거죠. 왜 그래? 심지어 김여인이 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와중에 이제 가족 중에서도 김여인을 의심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홍 씨는 지금까지 돈을 가장 많이 냈기 때문에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분명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진 김여인. 홍 씨에게 달려가 너지? 이제 보니까 네가 귀신을 불렀구나. 이게 문제야,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김여인의 다음 제거 대상은 홍 씨가. 야야야. 그날 이후 김여인은 홍 씨의 핸드폰을 빼앗아서 연락을 차단한 건 물론 홍 씨가 잠을 자지 못하도록 때리고 꼬집고 온종일 그냥 몽롱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홍 씨의 정신을 꺾어놓은 김여인은 마침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 이제 나가. 영영 돌아오지 마. 너한테 씌인 귀신이 너무 강력해서 한국으로도 못 보내줘. 너 혼자 여기서 거지처럼 살든지 흔적 없이 죽든지 알아서 해! 뭐 이거? 결국 홍 씨는 김여인에게 떠밀려서 차디찬 거리로 쫓겨납니다. 그냥 심지어 얼어붙을 것처럼 추운 12월 거기 엄청 추운. 한겨울이었지만 김여인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귀신 나오는 집에선 더 이상 살 수 없다면서 남은 가족들을 끌고 슬츠바우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건 김여인, 김여인의 딸 아들, 홍 씨의 큰아들, 정 씨, 정 씨의 큰아들 이렇게 6명. 술주바 후 집을 떠난 6사람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로 갔어요? 그 결말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2015년 12월 5일 8시. 프랑크푸르트에 사는 한인 목사는 이상한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목사님, 저 기억하시죠? 저 김여인이에요. 지금 우리 가족이 묵는 호텔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를 건 건 바로 김여인이었죠. 전화를 받고 호텔로 달려온 목사. 그는 그 방에서 무엇을 봤을까? 뭘 봤죠? 바로 어두컴컴한 호텔 방 안에 무릎을 꿇고 둘러앉아 웅얼웅얼 기도하던 김여인과 4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얼굴을 수건으로 덮은 채 반듯하게 누운 이가 있었죠. 그건 바로 정 씨였습니다. 오. 정신도 어떻게 된 거야? 방 안에 들어온 목사에게 이런 말을 건네는데요. 오셨어요. 저희가 퇴마를 좀 했거든요. 뒤를 좀 부탁할게요. 뒤를 부탁한다. 사실 누워있던 정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김여인은 정 씨마저도 귀신이 들렸다고 주장하면서 몇 시간에 걸쳐 퇴마를 빙자해 정 씨를 구타했고요. 결국 숨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결국 김여인의 폭주는 경찰에 체포되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희망의 부프로 독일로 떠났던 홍 씨와 정 씨. 이 두 가족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채로 말이죠. 남미에서 만난 그 아이. 오, 남미. 그렇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21살 대학생 이명훈 씨가 보내주신 공모작입니다. 명훈 씨는 어렸을 때 이 파라과이 공화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파라과이. 이 파라과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사이 딱 중앙에 위치를 해가지고 남아메리카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내륙국이죠. 열정 가득한 721만여 명의 사람들이 각종 카니발과 그리고 마테차를 너무나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곳이에요. 명훈 씨는 이제 파라과이의 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자랐는데요. 이 아순시온에서도 부촌에 위치한 명문 사립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학생의 대부분이 중산층 이상의 현지인이었던 이 학교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빈민가와 마주 바라보고 있어요. 그곳에는 또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오토바이를 타면서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가방을 소매치기를 하면서 막 다니고 이런 일들이 이제 너무 빈번하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학교 자체가 교사와 학생을 제외한 그 누구도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때는 2017년. 얼마 안 됐어. 얼마 안 됐네. 우리 명훈 씨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어난 일입니다. 17살이었던 우리 명훈 씨는 당시 학교에서 매년 열리는 이 축제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명훈 씨와 친구들이 서둘러서 막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조명이 하나가 터집니다. 이렇게 보니까 조명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대에 내려와서 저 조명기를 쳐다보는 순간 명훈 씨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엄청 큰 미러볼이 떨어지게 돼요. 큰일 날 뻔했다 진짜. 그래서 명훈 씨는 와 정말 큰일을 당할 뻔했구나. 너무 찝찝하게 그 조각들을 줍고 있는데 연극을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 벨벳 천이 올라가는 거를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물결 네. 올라가고. 유나 씨가 입고 있는 이런 거지? 저 재질의 맞아, 맞아. 벨벳으로. 붉은색 천이죠. 네네. 저게 올라가다가 이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딱 사람의 종아리 높이까지만 올라가고 안 올라간 거야. 이런 자잘한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작업 시간이 늦어지고 결국 친구들은 오후 11시가 되어서야 작업이 마무리가 됐다고 해요. 근데 이 파라과이는 11시가 되면 버스, 택시 아무것도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다 끊겨요? 그래서 이제 명훈 씨와 친구들은 이 체육관에서 잠을 자게 되죠. 친구들은 무대 뒤편에서 잠을 청하고 우리 명훈 씨는 더위를 많이 타서 무대 앞쪽에서 잡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던 우리 명훈 씨는 누군가의 발소리에 잠에서 깨게 됩니다. 뭐야, 이 시간에 누가 왔지? 창문 뒤 가로등으로 희미하게 비치는 그 불빛에 시야가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그 커튼 밑으로 봤더니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검은색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걷다가 멈췄다가 그렇게 계속. 그래서 명훈 씨는 이제 자다 깨서 뭐 빈민촌에 사는 아이가 우리 학교에 들어왔나 보다. 잘 타일러서 이 친구를 내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훈 씨는 또 생각을 하죠. 나갔나? 또 다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대요. 그러고 보니까 왜 흑인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 파라과이는 평소에 흑인 인구가 적어서 평소에도 잘 볼 수가 없대요. 바로 그때 명훈 씨의 머리 위쪽에서 다시 머리 위에. 그 머리 위쪽에서 위에 있다는 거야 그 지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소리는 점점 명훈 씨 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찌끄덕. 그러더니 명훈 씨 바로 앞까지 와서 얼굴 바로 앞에서 멈춰 서더래요. 이때 거리는 40cm. 근데 보통 흑인들의 이 피부색은 약간 갈색빛이 도는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다리랑 발이 새까맣더래요. 뭐야? 그래서 놀란 명훈 씨가 미동도 없는 그 아이의 두 다리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계속 숨 넘어가는 거야. 이런 소리와 함께 뼈 막 다 부러지는 거야. 이런 끔찍한 소리가 같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런 거야. 그러더니 명훈 씨 쪽을 향해 서 있는 그 다리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내려왔어. 얼굴이? 얼굴이? 그 아이의 얼굴이 훅 내려와요. 근데 이 아이가 흑인 아이가 아니었대요. 아니라고? 사람이 아니야? 자세히 봤는데 온 몸이 불에 다 탄 거예요. 아이고. 수처럼 타버린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이의 입속에서는 계속 이런 소리가 계속 나고 포영화야. 계속 보고 있는 그 기괴한 얼굴과 그런 소리들, 뼈 부러지는 소리, 이렇게 숨을 못 쉬는 이 소리에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기절을 하고 말았답니다. 기절하지.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친구들이 깨워서 명훈 씨는 일어나게 돼요. 네. 친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움직이는 걸 보고 꿈이었나 보다. 나도 내가 꿈을 꾸고 맞아, 그랬나 헷갈릴 수 보다 있어요. 하고 네. 했는데 한 친구가
아, 야, 어제 잘 때 누를 무대에서 그렇게 뛰어다닌 거야. 아,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못 잤네.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명훈 씨는 그 자리를 뛰쳐나가 버립니다. 진짜다. 아, 실제야. 학교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신 선생님을 찾아가게 돼요. 그 선생님한테 여쭤봅니다. 선생님, 혹시 저희 체육관에서 화재가 불이 난 적이 있습니까? 체육관에서 우리가 불난 적은 없는데. 맞다. 이 체육관이 생기기 전에 네. 이곳이 오두막이 하나 있었어. 그 오두막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가족이 모두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난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근데 그 집에 홀로 집을 지키고 있던 어린 아이가 한 명이 있었던 거죠. 그 아이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화재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 그 불도 누군가의 소행에 의해서 불을 지른 방화. 이 방화입니다. 그 아이는 밤마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 불을 지른 방화범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요? 자,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아, 왠지 무서울 것 같아. 오사카 민박집입니다. 일본에 귀신이 많잖아요. 글로벌 스타일이네. 와. 한인들이 많은 아시죠? 오사카에. 글로벌 사연 담당. 다 편집돼가지고 글로벌인지 잘 모르겠어요. 쭉 글로벌 걸 하셨는데 방송에 나간 건 몇 개 없어가지고. 이 이야기는 고양시에 살고 계신 35살 손지희 씨가 보내주신 공모작입니다. 네. 실명으로 보내주셨고요. 이야기는 4년 전인 2017년 실제로 겪은 실화입니다. 진짜 얼마 안 됐어. 네. 일단 이 두 부부는 설레는 마음으로 일본 오사카 여행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많이 가죠. 처음으로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바로 숙소 예약이죠. 숙소 예약을 위해서 인터넷으로 이곳저곳 이제 알아보던 우리 지희 씨. 근데 그때 어머 자기야 여기 완전 싸다 라면서 지희 씨가 정말 가성비 갑인 숙소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왜 그 집 전체를 빌려주는 그런 있어요. 렌탈 네. 하우스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숙소도 빌라에 있는 집 한 채를 다 빌려주는 숙소였는데 이 숙소 가격이 무려 일본 돈으로 3,000원. 한화로 따지면 4만 원? 3만 원이에요. 4만 원. 집 전체를 빌려. 전체인데. 단돈 3만 원. 숙소가 근데 이제 또 저렴하면 그만큼의 이유가 있습니다. 거리가 멀거나. 그렇죠. 예. 교통이 바로 그겁니다. 맞아, 맞아. 아니나 다를까. 이 숙소가 오사카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사진으로 보니까 조금 좀 건물이 낡았나? 낡은 오래되어 보이기도 한 네. 그런 건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분이 걱정을 하시면서 아 여기는 너무 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희 씨는 아 괜찮아. 어차피 밖에 돌아다니다가 숙소에서는 잠만 자는 곳이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3만 원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싸니까. 싸잖아. 네. 진짜 싸다. 이렇게 숙소 예약을 마치고 드디어 오사카에 도착한 그날. 지희 씨 부부가 숙소를 찾아가는데 초행길이고 일본어도 잘 못하고 한참을 헤매게 돼서 결국 반나절이 걸려서 숙소를 찾게 됩니다. 교회니까 또 그렇죠. 실제로 마주한 이 숙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낡은 거예요. 사진이 잘 나온 거구나. 그래도 하루에 3만 원입니다. 아이, 3만. 거저. 잠만 자고 나갈 건데. 네. 거저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는 숙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숙소는 작은 거실에 침실이 하나 딸린 구조였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숙소를 둘러보기 시작을 하죠. 저쪽에 보니까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거실에는 또 테이블 위에 일본 사람들이 남겨놓은 이렇게 방명록이 펼쳐져 있고 사진으로 숙소 여기저기를 남기다가 추억이니까.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집안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는데 이게 청소를 안 해도 한 몇 개월은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아주 오랫동안 누군가 이곳을 찾지 않는 그 정도의 먼지가 쌓인 그런 느낌이었대요. 게다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점점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이 곰팡이가 피어 있으면 나는 그 쿰한 냄새가 나더래요. 너무 눅눅하고 그리고 음침하니까 약간 의아했던 거죠. 지희 씨는 이제 환기를 안 시켜서 그런가 싶어서 창문을 좀 열어놨대요. 환기를 시키려고. 그리고 집 주인에게 잘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냈대요. 네. 장문의 답장이 왔대요. 왜 숙소 같은 거를 예약을 하면 뭐 주의사항이라든지 네. 안내사항 이런 네. 문자를 맞아, 보내주잖아요. 맞아. 우리 지희 씨 부부는 또 그런가 보다 하고 관광을 나섭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초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야경까지 구경하고 나서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이 집에 숙소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딱 들어왔는데 처음 들어왔을 때 맡았던 그 냄새. 분명히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냄새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희 씨는 잠깐만. 무슨 소리 들리는 것 같지 않아? 그러자 남편이 들려. 무슨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는 마치 동굴에서 소리를 지르면 나는 그 웅웅거리는 그 메아리 치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집에서? 네. 그리고 이 불 꺼진 집에 이상하게 적막감이 감돌더래요. 그치 당연히. 남편이 급하게 이렇게 벽을 막 더듬더듬 찾으면서 스위치를 찾아가지고 딸깍딸깍 계속 켜봤는데도 안 켜져. 전혀 불이 들어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핸드폰으로 일본 숙소 정전이라고 검색을 해요. 그래. 그리고 계속 찾아보는데 누군가 올려놓은 게시물이 하나가 눈에 띕니다. 천천히 이렇게 읽어보니까 집에서 악취가 난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어? 그리고 갑자기 정전이 된다. 뭐야?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다 귀신이 있다는 징조야. 순간 섬뜩하기는 했지만 그냥 뭐 단순 정전이겠지. 여행도 왔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대요. 시간도 너무 늦었고 오래 돌아다녀서 피곤해서 우리 일단 씻을까라고 지희 씨가 얘기를 했대요. 따뜻한 물을 받고 몸을 담갔더니 노곤노곤해지는 거죠. 피곤하죠. 피로가 확 네, 풀리지. 피로가 확 풀리고 너무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 그때 탁 켜지는 거예요. 불이 다시 돌아가냐고. 네. 그래서 다시 불이 들어왔나 보다 했는데 거울에 뭔가 언뜻 비치는 거예요. 어떤 한 여자의 모습이 비치는 거죠. 얼굴이 다 보이는 건 아니고 얇은 입술이랑 그 옆에 나 있는 그 점 거기까지만 보이는 거예요. 지희 씨는 설마 잘못 봤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서 쳐다봤는데 계속 서 있더래요. 혹시라도 눈이 마주치면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지희 씨는 숨도 못 쉬고 그 욕실에서 뛰쳐나오게 됩니다. 이제 남편을 깨우려고 가서 보니까 이 와중에 또 남편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완전히 뻗어서 아예 그냥 이불을 머리 끝까지 독하는 덮어쓰고 사람이네, 이 사람이. 침대에서 누워서 자고 있더랍니다. 에이그. 필요할 때 없으면 씻으라더니. 그래서 어차피 지금 여기를 나간다고 해도 갈 곳이 없는데 아침이 돼서 빨리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희 씨도 이제 남편 옆에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이 숙소가 너무 추웠는지 장기침이 이제 계속 나오더래요. 이때 옆에 누워있던 이제 남편이 손이 이렇게 싹 나와서 우리 지희 씨의 목을 싹 감싸주더래요. 그리고 목도 이제 어루만져주고 볼도 쓰다듬고 손도 이렇게 꼭 잡아주더래요. 근데 너무 이상한 게 남편 손이 너무 얼음장처럼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지희 씨가 그래도 내 남편이니까 으이그 그냥 지도 추운데 애쓴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희 씨는 남편 손길에 의지한 채 아주 곤히 잠이 듭니다. 그럼 다행이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지희 씨가 눈을 떴는데 옆에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다가 누가 깨워도 잘 못 일어날 정도로 잠이 굉장히 많으신 깨 분이래요. 되는구나. 그 먼저 일어났다는 게 정말 지희 씨 입장으로서는 이상한 거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어제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소파에서 뻗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희 씨가 너무 놀라서 자기야. 소파에 잔 거야? 아니, 벌써 준비 다 했어? 아니야. 어제 자기 씻는 거 기다리는 동안 나 소파에 잠들었나 봐. 아이고. 뭐야 이거? 뭐야? 애당초 처음부터 그 소파에서 잠이 들었던 거죠. 누구야? 그리고 이어진 남편의 말에 지희 씨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아니 자기도 근데 씻고 와가지고 여기 옆에 잔 거 아니었어? 어머. 온 몸에 소름이 끼친 지희 씨가 다급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 무슨 소리야. 자기가 나 만져줬잖아. 나 목도 만져주고 볼도 만져주고. 저기 왜 이래? 춥게 자는 바람에 근육이 좀 긴장을 해서 뻐근한가 싶었는데 남편이 만져줬다고 생각한 지희 씨의 목, 뭐? 볼, 그리고 손까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어요. 지희 씨는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젯밤에 겪은 일을 남편에게 모두 말하고는 서둘러서 숙소를 나옵니다. 나와야지. 그래서 집주인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어떻게 된 거냐? 난 이 집에 더는 못 있겠다. 이렇게 컴플레인 문자를 보냈대요. 그때 자기야, 잠깐만. 근데 이 문자가 이러자. 처음 입실했을 때 왔던 그 문자입니다. 그 장문. 똑같이. 네. 그래서 문자의 내용을 번역기로 돌려봅니다.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입실 당일에도 환불이 가능하다. 화장실은 되도록 문을 열어놓고 사용할 것. 혼자 숙박할 경우에는 침대에 베개는 하나만 둘 것. 우와. 그리고 갑자기 미등이 나갈 경우 집 안에 머물지 말 것. 야 뭐야? 등등의 이해할 수 없는 특이한 안내 사항이 잔뜩 기재가 돼 있던 거예요. 와 이게 실제 있는 숙소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지희 씨의 남편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다급하게 핸드폰으로 숙소에서 찍었던 사진을 막 찾더래요. 왜 투숙객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방명록이 있었잖아요. 그 사진에 찍힌 내용을 번역기에 입력해 봅니다. 혹시나 해서.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못해 파랗게 질려버립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정전이 된 이후로 이상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숙박료가 싼 건 이 집에 저희 말고 3명이 더 있기 때문이에요. 다섯 세 명. 명이서 쓴 거네. 5명에서. 소파에 1명, 침대. 침대에 1명, 화장실.
그리고 화장실 거울 속에 한 명이 있습니다. 수수께끼들이 이 숙소에서 목격한 이상한 존재들에 대한 얘기뿐이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지희 씨는 너무 저렴한 숙소에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킨워커 목격다. 존경한 단어인데 스킨워커. 스킨워커. 스킨워커가 뭐지? 스킨워커라. 워커는 아는데. 뭘 것 같으세요? 화장품 아닙니까? 좀 평소랑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스킨워커. 내가 보니까 이거 저기 신종 어떤 뭐 귀신 뭐 신종 괴담 아니에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네.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예. 좋다. 그 뒤쪽 보세요. 배경을 한번 보시면 한국이 아니죠. 미국이네 미국. 네. 그 사연 보내주신 분의 어머니. 아하 사진 계신 분이 얘기는? 사연자 어머니. 네. 1990년도 어머니께서 캘리포니아에 유학을 갔던 유아. 네,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경험하신 기억 때문에 여름만 되면 어머니가 악몽을 엄청 자주 얼마나 하신대요. 무서운 일이길래. 지금부터 어머니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를 어머니 시점으로 전해드릴게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타크루즈 대학교 부속 랭귀지 스쿨을 다닐 때였어요. 또래 애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금세 친해지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하루 어떤 친구가 우리 주말에 다 같이 놀러 갈래? 가야지. 어, 놀러 가야지. 그래서 친구의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다 같이 놀러 가기로 원래 했어요. 그렇게 많이 놀러 가죠. 근데 그 별장이 차를 한참 타고 들어가야 있는 외진 곳에 위치한 별장이었어. 도착해서 보니까 엄청 그 키 큰 나무들 빽빽하게 숲을 이루고 있는, 풍경은 너무 좋겠다. 그리고 별장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 들어가면 너무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거야. 맞아 외국 꼭 그렇게 별장이 또 그런 데 위치해 야. 있고. 여기서 막 수영도 하고 해질녘에 모닥불 펴놓고 막 캠프파이어 하고. 맥주 한 잔 먹고 막 그러니까 어느새 호수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컴컴해졌어. 근데 이게 술을 먹다 보니까 갑자기 그 피곤한 거야. 혼자서 숲속을 걸어 들어가기 온 시작했어. 길이었으니까 뭐. 가깝고 아무도 가깝고 없으니까. 혼자는 좀 무서운데. 친구들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하게 들리는데 이상한 게 이 숲에 달빛조차 비추질 않는 거야. 굉장히 드러내네. 너무 깜깜하니까 뭐지 싶어서 위를 쳐다봤어. 높다란 그 나무들. 네네네. 나무들이 너무 빽빽하니까 하늘을 다 가리고 있는 거야. 발 앞에 딱 한 치만 보이는 거야. 근데 뭐지? 왜? 길을 잘못 들었나 싶은 거야. 너무 어둡군요. 10분 이상 걷고 있는데 그 별장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조차 보이질 않는 거지. 어떡하지? 그때 친구들이 얘기했던 말들이 기억나기 시작했어. 이 숲에 엄청 커다란 곰이 돌아다닌대. 그 곰이 사람 만나잖아? 그냥 몸을 갈기갈기 다 찢는데. 난폭성이 있지. 여긴 마운틴 라이언 같은 애들이 더 많을걸? 라이언. 그래. 애들은 사냥감을 만나잖아. 목을 물어서 서서히 죽여가는 거야. 이렇게 무서운 생각이 한 번 드니까 맞아. 공포. 덜컥 겁이 나는 거야. 그치. 그럴 때 있잖아. 약간 이 어두컴컴한 숲에서 뭐가 팍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표정. 정말. 그냥 빨리 별장에 도착했으면 좋겠다. 발걸음이 막 빨라지고 숨은 그렇죠. 점점 가빠른 거지. 그런데 그때 강아지. 강아지. 소리인가 새소리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응. 무슨 소린가 싶어서 뒤를 보니까 새끼.
아무것도 없어. 다시 이제 응. 정신을 차리고 걸어가기 시작했지. 근데 이번에는 코 앞에서 생각? 이거 큰 짐승 같은데? 약간 그르렁. 이상한데 소리가? 큰 동물이야, 큰 이거 동물. 큰 동물이야, 이거. 이 소리가 얼마나 울림통이 컸냐면 크네. 울림통이 커. 그 숲속 전체 메아리가 오. 울려 퍼졌어. 아, 큰일이다, 이거. 난 너무 깜짝 놀라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뒤로 그냥 털썩 어. 넘어졌어. 그때 이 소리가 마치 웃음을 참으려고 친구들인가? 그러니까 동물 소리라고 하긴. 뭔가 어색했어. 내 앞에 있는 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사람도 무섭고 짐승도 무서워. 오! 그렇게 도망치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 그것과 대치를 하고 있었어. 그것. 그리고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이어서 점점 내 앞으로 다가온다. 보이지가 않아, 근데. 위험해 보여. 그런데 그때 어떤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어. 정비야! 대답 좀 해봐! 친구들이 나를 찾는 소리. 다행이다. 날 찾고 있구나. 어. 친구들 목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뛰어가면 무사히 친구들한테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결심을 했어. 뛰자. 도망가야겠다. 천천히 뒷걸음질을 치면서 어느 정도 거리가 확보가 되었다 싶을 때쯤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것이 내 뒤에 따라붙는 거야. 근데 더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어. 비어야 따라한다. 비어야 그렇지 비어. 그것이 내 친구들 목소리를 따라하는 거야. 숨소리가. 정말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전속력으로 달려갔어.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쪽으로 오고 있는 친구들하고 만난 거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 순간 다급하게 뒤를 돌아갔지. 아무것도 없어. 내 뒤에 뭐 못 봤어? 내 뒤에 있던 거 못 봤어? 덜덜덜 떨면서 방금 겪었던 얘기를 얘기하니까 친구들은 야 네가 술도 마시고 너무 어두우니까 헛거봤겠지. 믿질 않는 거야. 근데 어쨌든 친구들을 만나니까 정말 마음이 놓이죠. 마음이 너무 놓이는 거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을 완전히 따돌린 게 아니었어. 그렇지 않아. 친구들하고 같이 별장으로 와서 이제 기운이 다 빠졌잖아. 잠을 청하게 된 거야. 내가 자고 있었던 방은 2층 가운데 유일하게 발코니가 있었던 좋은 방이었어. 그 발코니에서는 달빛이 조금씩 새어들어오고 있었지.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깬 거야. 근데 그 어두운 방 안에 어떤 사람이 우두커니 서 있는 거야. 아, 미치겠다. 방에. 너무 놀라서 숨이 막히는데 기다렸어. 어둠의 이 눈이 익숙해질 때까지. 형체가 점점 또렷해지는데 나랑 같이 방을 쓰고 있는 친구인 거야.
뭔가 이상해. 달빛에 살짝 보이는 이 친구의 여보 얼굴이 완전 넋이 나가 있는 거야. 걔도 뭘 봤나? 조용히 이 친구한테 말을 걸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천천히 내 쪽을 돌아보는데 이 친구 눈빛이 텅 비어있는 거야. 초점이 없어. 초점이 없어. 초점이 없이 이 흐릿한 눈을 하고는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고 뭘 봤나 보다. 침을 넋이 나왔구나. 흘리고 있어. 흘리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 갑자기 이 친구가 발코니 창을 열고는 난간으로 뛰어가더니 바로 꼬꾸라졌어.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니까 놀래가지고 나도 비명을 치면서 발코니로 뛰어갔지. 그 밑을 보니까 친구가 2층이잖아. 2층이지. 많이 다치질 않았나 봐. 아유. 몸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야. 야, 너 괜찮아? 내가 내려갈게. 거기 있어. 친구를 따라 내려가려던 순간 뭔가 이상해. 왜? 그 몸을 일으켰던 친구가 한쪽을 응시하면서 멍하니 서 있는 거야. 뭐야 걸린 거야. 그래서 그 친구의 시선을 따라서 내 시선이 도착한 그곳에는 시커먼 형상이 서 있는데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 숲에서 날 따라왔던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아까 쫓아온 거야? 그것이구나. 그것은 나무 사이에 서 있었는데 어두워서 자세한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털로 뒤덮인 몸에 키는 나무의 절반쯤 돼. 그리고 사람처럼 팔다리가 달려 있는데 이상한 게 갓 태어난 동물들이 보면 다리가 막 이렇게 휘청거리면서 흐느적거리면서 그렇게 다리가 막 휘청거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팔은 뭐냐 도대체. 마치 뛰어와서 안기라는 것처럼 팔을 우리 쪽으로 이렇게 쭉 뻗고 있는 거야. 그 친구는 다친 다리를 질질 끌면서 필사적으로 그쪽으로 막 뛰어가는 거지. 가지 마! 그쪽으로 가지 마! 소리를 치지만 안 들려. 소용이 없어. 안 들려. 그렇지, 이면 걸렸어 이거. 결국 친구는 그것의 코앞까지 다다랐고 그것은 친구의 팔을 확 낚아채서 숲으로 데리고 들어가 버렸어. 와, 이거 지금 꿈이 아닌 거잖아 지금. 구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풍경이었어. 뭐야? 친구가 사라진 방향으로 소리치는 거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돼. 없는 거야. 무서우니까. 그 순간 뭐야 또. 뭐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침대 옆으로 굴러떨어진 거야. 누가? 내가! 꿈이구나, 꿈이야. 내가! 뭐야 헛가본 거야. 아, 꿈이구나. 다행이다. 악몽 꾼 거구나. 안도의 다행이다, 차라리 숨을 내쉬고 다행이다. 있길래 아니 근데 약간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친구가 누워있는 그 침대를 살펴봤지. 이제 꿈이라도. 설마. 근데 설마. 침대가 비어있어. 뭐야. 심지어 발코니 창문도 열려있어. 꿈에서 본 거. 뭐야. 꿈이 아니야. 이 집에도 정원에도 친구 없어. 친구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뭐야, 그렇지? 사라졌어. 사라졌어요? 친구가 실종이 된 거야. 그래서 친구들하고 다 함께 이제 이 별장 그 근처를 다 돌아봤는데도 결국에는 친구를 못 찾았어. 내가 본 게 그 친구가 잡혀가는 그
그 모습이 정말 맞네. 사실이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보고 기절한 거네. 그리고는 친구가 실종된 지 일주일 뒤에 그 지역 경찰들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됐어. 오. 별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 근처에서 야생 동물에게 습격을 당한 것처럼 많이 훼손이 돼 있는 친구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어. 사건이야, 사건. 살인사건이긴 사고사인데. 근데 이 혼자 나가지 않았을 텐데. 얘기를 들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뭐야, 그거 스키노커 아니야? 스키노커? 스키노커가 뭐지? 난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미국에선 굉장히 유명하더라고. 찾아보니까 스킨워커를 그 묘사한 모습이 내가 목격했던 그 모습과 굉장히 흡사했다. 그 쫓아오던 숲에서. 스킨워커였을까?